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오기 하루 전 농사 잘 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이 오면서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래도 좀 제가 오늘 고구마 밭에 가서 비닐을 찢고 수분을 좀 보았더니 속에는 아주 수분이 지금도 별로 없이 그냥 뽀얗게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쯤 되면은 고구마가 어느 정도 좀 생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고구마도 별로 없고 굵은 뿌리만 몇 개씩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더 오게 되면 이제 수분이 밑에서 올라와 가지고 아마 고구마가 이제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마 오늘도 지금 비가 조금 왔고 아마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지금 일기예보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레까지도 온다고는 그랬는데요. 비 좀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가 왔어도 지금 방죽에도 물이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고 논바닥도 지금 말라가지고 전부 갈라졌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생각해서는 100mm 이상 비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많이 온다니까 좀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작물이 지금 이제 농촌에서 많이 재배하는 것이 이제 고추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들깨도 많고, 그 다음에 옥수수 재배, 그 다음에 고추 종류도 뭐 청양고추부터 시작해서 노지고추, 파프리카, 피망, 뭐 꽈리고추, 아사기고추, 뭐 과일, 풋고추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낀 것이 지금까지 농사를 지면서 농사는 물론 뭐 품종도 좋고 뭐 토질도 좋아야 되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이 정성도 들이고 뭐 여러 가지 다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 내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그 땅에다 작물을 심기 전 어느 작물은 거름을 많이 해야 되고 어느 작물은 적당히 해야 되고 어느 작물은 거름을 조금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거름을 예를 들어서 1톤을 냈다 밭에다 그러면은 고추밭에 1톤을 냈다고 봤을 때는 고추도 1톤을 따는 것이고, 만약에 뭐 한 100kg만 넣었다고 퇴비를 넣었다고 하면은 고추도 아마 100kg 밖에 못 딴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면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선은 농사라는 것은 거름을 많이 주어야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을 재차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져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밭에다가 퇴비를 예를 들어서 한 뼘 정도 내고서 노타리를 치고서 이제 작물을 심게 되면 엄청 잘 되는데요. 그 원인이 우선은 제가 거름을 많이 내고 땅을 팠을 때 발로 다 밟게 되면은 땅 속에 유기물 함량이 많고 퇴비를 많이 냈을 때는 이렇게 발로 밟으면 다시 1, 2cm가 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땅에는 어느 작물을 심어도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유익한 정보를 한 2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봄에 이제 꽈리고추 사가시는 분이 있고 이제 아사기고추 사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보면은 이제 꽈리고추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5폭이나 10폭만 심게 되면은 아마 몇 달 동안 잘 따서 볶아서 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왜 꽈리고추가 매우냐. 근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꽈리고추가 이제 안 따가지고 오래 약이 오르게 되면 매운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꽈리고추를 심으시게 되면 이제 물론 얼마 안 심으시니까 이제 물을 대시는 분들은 좋은데 이제 물을 못 대시는 분들은 이제 특히 더 매워지는데요. 물론 이제 물을 대느냐 못 대느냐에 따라서도 물론 차이는 있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꽈리고추를 심으셔가지고 이제 꽃이 펴서 열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요만할 때가 맵구나 그러면 그때 딱 따시게 되면은 나무에 열린 거는 먹을 만한 거는 한 번에 다 따셔야 됩니다. 그게 많다 그래가지고 한 주먹만 따시고 남겨 놓게 되면은 조그마도 날짜가 며칠 지나게 되면 매워지기 때문에 꽈리고추를 심으시고 고추를 따실 때는 한 나무가 됐든 10나무가 됐든
그거 먹을 만한 거 있을 때는 한 개도 남기지 말고 아주 어린 것만 남겨놓고 싹 따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되고 그냥 대강 어리다고 남겨놓고 적당한 것만 한 주먹 따서 드시게 되면 나머지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 맵게 되기 때문에 계속 매운 거를 따서 드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꽈리고추를 심으셔가지고 물론 물을 대게 되면 더 덜 매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딱 열려가지고 드실 만큼 딱 컸을 때는 한 개도 남기지 말고 싹 따셔서 많을 때는 이웃집도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안 매운 걸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매운 거를 싫으신 분, 전혀 매운 거를 싫으신 분들은 아주 어릴 때 딱 따시면은 또 전혀 안 맵고 오히려 쓴맛이 있을 정도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때 따야 제일 맛있고 요때 따야 적당히 맵고 그걸 판단을 하셔서 따시게 되면 1년 내내 아주 맛있는 꽈리고추를 따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꽈리고추를 심으시고 거름이 적게 되면은 나무가 빨리 못 크고 억식의 나무가 크게 되면 또 더 매워집니다. 그러니까 물도 꼭 대주시고 딸 때는 꼭 적당한 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부피를 잘 생각하셔서 크기를 잘 생각하셔서 따시면은 아마 몇 달 동안 따 드시면서 전혀 매운 거를 안 드시고 아마 잘 따서 드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아삭이 종류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삭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큰 아삭이라 그래서 그거는 큰 고추라 그래서 오이고추라고도 이름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과일 풋고추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또 조그마한 또 땡추라 그래가지고 새끼손가락만큼 짧고 고추 그 껍데기가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굉장히 맛있는데요. 그 고추는 따셔가지고 아마 병에다가 바늘로 찔러서 아마 간장을 아마 부으셔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삭이 종류도 오시는 분마다 맵다고 그러시는데 그 아삭이 종류도 꽈리고추와 마찬가지로 물을 대주시고 갈 때마다 1년에 한 5-6차례 비료를 적당히 고래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를 따실 때는 그 매운 걸 좀 드실 분들은 조금 키워서 따시고 매운 게 싫으신 분은 어릴 때 똑같이 따셔가지고 한 번 딸 때는 나무에 꽃이 져가지고 쬐그만 거 1-2cm 정도만 남기시고 싹 따버리셔야 고추도 더 잘 열게 되고 또 매운 것도 안 드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농작물을 이제 심을 때는 그 농작물이 수십 가지가 되겠는데 그 수십 가지 중에서 이제 비료를 이제 뿌릴 작물도 있고 또는 이제 한두 번만 뿌릴 작물도 있고 아니면 전혀 뿌리지 않을 작물도 있고 아니면 고추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6차례를 비료를 뿌려야 됩니다. 물론 밑거름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비료는 또 석회성이고 또 비료는 또 예를 들어서 질소인산 가리 3요소가 있기 때문에 비료를 추비로 다 뿌려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40년 농사를 지면서 가장 느끼신 것이 예를 들어 옥수수를 심는다 그러면은 조금씩 몇 폭 심으시는 분들은 밭에 가셔서 비료 줄 적기에 뭐 모종삽이나 호미로 파시고 예를 들어 비료를 한 주먹씩 주시고 덮어 놓으면은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마냥 바쁘고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뭐 100평이고 200평을 심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바쁠 때 이루시로 가셔서 전부 호미로 파서 비료를 준다는 것도 사실상 그 시간적 여유가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까지 농사를 지면서 생각한 것이 저는 예를 들어서 비가 일기예보를 들어가지고 비가 뭐 내일 온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바쁜데요. 왜 바쁘냐면은 예를 들어서 비가 내일 온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뭐 몇 미리가 온다고 하시면은 뭐 조금 올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한 5mm 이상 10mm 이상 비가 온다고 그러면은 내가 심는 밭에 농작물은 다 알고 계시니까 어느 작물은 비료를 몇 번 뿌려야 되고 어느 작물은 수시로 줘야 되고 어느 작물은 안 줘도 되고 또 어느 작물은 밭에 갔을 때 좀 이제 거름기가 없어가지고 좀 영양실조 걸린 것 마냥 뭐 노랗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꼭 밭에를 가실 때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은 비료를 가지고 가셔서 고랑에 꼭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랑에 뿌리실 때도 한 번에 많이 뿌리시지 말고 적당한 양으로 다 비료를 밭에 가실 때 뿌려주시게 되면은
비가 오면서 비료가 녹아서 땅속으로 전혀 그 비료를 뿌렸을 때 유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 하시지 말고 밭에 가셔서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은 저녁 때 가셔서 그 고랑에 뿌려 주시게 되면은 햇빛이 안 났기 때문에 비료도 증발이 안 되고 비가 오면서 비료랑 같이 녹아서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 절약도 되고 또 작물도 그 비와 비료가 같이 녹아서 땅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작물이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작물은 자기가 심었을 때 자기 키만큼 뿌리를 벗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시지 말고 고랑에 뿌리셔도 잘 빨아먹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에다 파고 주게 되면은 그 비닐 멀칭을 했고 또 속에는 수분이 적기 때문에 비료를 줬을 때 그 구멍으로다가 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금방 비료가 녹거나 또 녹는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일부분만 그 부분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름을 빨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료는 고랑에 뿌리시게 되면은 고랑에는 뿌리가 그 수분도 있고 또 거름을 찾아서 뿌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또랑에는 뿌리가 아주 충분히 많이 벗어 있기 때문에 도랑에 뿌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험을 해보시게 되면 고랑에 집을 까시게 되면은 비료 뿌리기도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막 많이 쏟았을 때는 그 집을 깔게 되면은 물도 빨리 안 내려가게 되고 또 그 집 속에는 한번 집을 깔아 보시게 되면은 그 집 밑에는 뿌리가 하얗게 절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위에다 뿌렸을 때 비와 같이 녹아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증발도 더 안 되고 또 유실도 더 적게 되고 또 작물이 잘 빨아먹게 되니까 모든 작물에 농사를 지으실 때는 꼭 고추 같은 거는 1년에 5차례 6차례 한 일주일이나 10일 간격으로 뿌리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심었다 그러게 되면은 비가 온다고 그러게 되면은 옥수수 그 옆에다가 한 뼘 정도 띄어서 한 주먹씩 종이컵으로 한 컵씩 놓게 되면은 작물이 잘 빨아먹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옥수수를 심으실 때는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까시지 말고 뭐 탭이라든가 비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미량 요소를 뿌리시고 노타리를 치신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60cm고 70cm 고랑으로다가 골을 타시고 관리기나 경운기로 골을 타시고 골에다 옥수수를 심으시게 되면은 그 고랑에 깊이 심었기 때문에 수분 증발도 빨리 안 되고 또 가뭄도 덜 타게 되고 또 물을 대실 때도 예를 들어서 약간 비알진 밭 같은 경우는 높은 데서 고랑에 물을 틀어놓게 되면은 서서히 먹어가며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주 옥수수도 잘 크고 또 비료를 한 주먹씩 놓고 물을 댈 때도 땅속으로 잘 스며들고 또 비가 내일 온다 그러면 물을 못 대시더라도 고랑에다 비료를 한 포기당 적당히 한 뼘 이상 띄시고서 한 컵씩 놓게 되면은 옥수수는 잘 크는 작물이기도 하지만은 흡비력이 좋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는 어린 노를 꼭 심으시고 종이컵으로다가 한 컵씩 꼭 주셔야 옥수수 대가 이렇게 굵어야 옥수수도 한 개를 열려도 크게 열리고 아마 두 개를 열려도 굉장히 크게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작물은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거는 한 5, 6번 뿌리시게 되고 그 다음에 옥수수도 한 번 정도 뿌리시고 그 다음에 고추 종류는 뭐 이 꽈리고추나 아니면 뭐 피망이나 파프리카나 아니면 뭐 과일 풋고추나 아니면 요즘은 그 가지고추도 이제 가지색 마냥 그 자주색이 나온 그 가지고추도 있는데요. 뭐 그런 고추라든지는 다 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따시고 아마 비료를 그 비 온다 그럴 때 한 번씩 뿌리시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 오기 하루 전 그 비료를 뿌리면은 아마 작물이 잘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실 때는 밭에다 비료를 한 포 정도 덮어 놓으시고 아마 수시로 꺼내서 뿌리셔도 되니까 그런 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작물을 심었을 때 그 비가 온다 그러면은 그 1년에 몇 차례 그 시간 절약할 겸 비료를 뿌리면은 농작물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아마 1년 내내 잘 크게 되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꼭 비료를 비 온다 할 때는 꼭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뭐 길지는 않지만 보시고 아마 유익하셨다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제 내용이 별로 유익하지 못하고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으면 그 나빠요도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비료를 수시로 주게 되면은 작물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고래 집을 깔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부직포를 깔으신 분도 계신데, 부직포 위에다 비료를 뿌려도 비가 오면은 녹아서 밑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부직포 사이로다 비료를 넣어 주셔도 되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료는 제가 그 논농사를 지면서 그 옛날에 그 여러 다랭이가 있었어도 비료를 뿌리게 되면 물고로다가 물이 내려와도 가라앉고 별로 유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꼭 농사를 지시면서 아마 비료를 그 밭에다 놓으시고서 그 작물을 상태를 보시면서 비가 온다고 할 때는 아마 비료를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차례 주게 되면은 작물이 잘 자라니까 그런 거를 꼭 참고하셔서 농사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옆에 대추나무가 있는데, 이 대추나무는 지금 이제 5년생인데 그 생으로 먹는 왕대추라 그러는 대추를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대추가 뭐 풍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엄청 대추가 크게 열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보시라고 지금 이거 좀 잠깐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대추나무는 딴 나무에 비해서 물론 약을 한두 번 주면은 이제 그 벌레가 안 먹게 되는데요. 저도 아직까지 약은 못 줬는데 아직은 벌레가 없는데, 이게 대추가 잘 열렸는데 약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근데 약을 안 주게 되면은 어느 해는 보면은 빨간 거를 벼으로 보면은 속에 다 벌레가 들었더라고요. 근데 약을 한번 주게 되면 벌레를 좀 많이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약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추나무도 아마 내년 봄에 이렇게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심게 되면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좀 약을 좀 덜 줘도 또 따먹을 수 있는 게 대추나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특별한 물론 빗자루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대추나무가 또 죽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대추나무 심으면 그런 대로 잘 크고 잘 열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공간이 있으시면 대추나무 심는 것도 괜찮다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